두 번째는 이겁니다. 합의에 따른 세율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희가 이제 한번 가정해 볼 게 뭐냐면은 보통 이사 물품에 적용되는 일이 많을 텐데 저희가 이제 외국에 거주하고 있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다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쓰고 있던 물건 되게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뭐 샴푸도 있을 수가 있겠고 옷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물품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여러 가지 물건들을 원래 원칙적으로는 개별 물품들마다 HS 코드를 다 분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세율도 결정해서 세관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되게 번잡하잖아요. 번거롭잖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 그냥 제일 예를 들어가지고 한 바구니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바구니. 여기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A, B, C, D 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 구분해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인 건 알겠지만 이게 되게 번잡하기 때문에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째로 그냥 통으로 신고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세관에서 말하는 게 있어요. 자, 원칙은 아니긴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통으로 만약에 같이 적용해버리면 인정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을 쓰고 있어요.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이죠. 일괄하여 수입신고가 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세율이 다른 물품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그 세율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물건들이 같이 수입된 거죠. 일괄하여 수입신고 됐는데 이 물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세율이 다른 거죠. 얘는 2%고 4%고 6%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적정하게 과세를 하려면 다 개별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를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서 내가 세금 좀 더 내더라도 그냥 번거로운 것을 피하고 그냥 통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관에서는 이제 적게 하는 건 안 되기 때문에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세율을 가지고 전체를 다 일괄해서 과세하는 형태로 이제 신고를 받아준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합의에 따른 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의할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거는 신고인이 요청을 하는 것도 신청을 하는 겁니다. 화주가 아니고요. 신고인의 신청, 즉 수입신고인의 신청에 따라서 일괄해서 이렇게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불법청구 불가라고 써 있는데요. 불법청구가 뭐냐면은 지금 세관장의 어떤 행정처분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위법하다, 부당하다 라고 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불복하는 걸 말을 하게 되는데 세관 입장이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세관 시킨 게 아니잖아요. 시킨 것이 아니라 지금 신고인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하게 된 건데 이거 가지고 부당하다라고 말을 할 거라면은 처음부터 적용 안 하는 게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됐을 때는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는 딴소리 못 한다는 겁니다. 불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부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인 거거든요. 합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할 때는 행정상 쟁송은 적용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불복 청구를 말을 하는데 나중에 이것에 대해서 불복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처음부터 서로 간에 완벽하게 합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용도세율의 적용이 나와 있는데요. 용도세율의 적용은 일단 그겁니다. 용도세율은 용도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것을 말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용도에 따라서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쉽게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콩이라 하는 것들이 이제 재배를 하기 위한 용도하고 재배용의 것하고 그 다음에 먹는 용도, 식용의 것하고 세율 차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같은 콩이지만 재배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그 관세율이 0%로 분류되는 반면에 식용 같은 경우는 8%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하나의 그 물품에 대해서 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2개 이상의 용도를 갖고 있는 물건이 있다고 쳤을 때 그 중에서 내가 낮은 용도로 적용받고자 하는 것들을 그게 바로 용도세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용도세율의 적용입니다. 자,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그렇죠? 그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관 직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렇게 콩을 갖고 와가지고 이걸 제가 재배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근데 재배용으로 사용이 됐을 때는 저희가 관세율이 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재배용으로 쓸지 식용으로 쓸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후 관리. 이게 뭐냐면은 일단 통관해놓고 통관시켜놓고 통관 이후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게 한 건데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자에게 양도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람 또는 양도한 사람에게 처음에 혜택 받았던 관세만큼은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추징하는 것으로 가는 형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사후관리 이거 중요한 거거든요. 예, 중요한 거예요. 예, 용도 세율 같은 경우는 조건부로 한 거거든요. 지금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낮은 세율 적용해 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그 용도가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됐을 때 사용을 하거나 사용한 사람에게 양도하게 됐을 때는 그때는 처음에 통관할 당시에 수입 신고 당시에 혜택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 다시 추징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